오늘의 주제, 날 괴롭게 하는 사업 파트너. 제3자의 말만 듣고 따지기를 반복하는 사업 파트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이야기해 보아요. 네, 30대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같이 사업하는 파트너들도 몇 명 됩니다. 저는 진짜 제 능력껏 열심히 진심으로 파트너 사장님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파트너 한 분이 제 3자의 말만 듣고 저를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해를 풀고 싶어서 몇 번이고 대화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되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거의 2달 동안 그 파트너 사장님을 피해 다녔습니다. 잘 안 돼서요. 네. 서로 부딪히면 불편하니까. 2달이란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관계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또 제3자의 말만 듣고 저한테 전화 와서 따집니다. 사실상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확인을 정확히 해보고 따져도 되는데 왜 확인도 안 해보고 그분 말만 믿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벌써 두 번째니까 그렇죠. 제3자는 지금 저와 파트너 사장님을 이간질하려 하는 건데 왜 그분 말만 믿고 저한테는 확인도 안 하고 무작정 저를 의심할까요? 라인 확인해보면 정답이 나오는데 확인조차도 안 하고 왜 그러는 걸까요? 이런 파트너 사장님을 어떻게 상대를 해야 하고 이간질하려는 제3자 역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저는 이 사람하고 접점을 웬만하면 안 만들 것 같아요. 최대한 피해 다니게 파트너인데? 피해 다닌다. 파트너라도 이분도 2달이라는 시간은 어쨌든 피해 다니는 다녔어.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저라면 정말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된 거니까 그냥 그 제3자와도 뭔가 접점을 안 만들고 이분과도 접점을 안 만들고 그냥 피할 것 같아요. 제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럼 선생님이 저를 피할 때는 그렇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네? 저 피한 적이 없는데. 아, 그러니까 앞으로라. 오늘 김정쌤 그 얘기했거든. 오늘 다솜쌤을 본 적이 없네. 피했구나. 좋아요와 구독. 뭐 들어서는 알 것 같긴 한데 이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을 떠나서는 할 수 없는 직업군인 것 같은데 그렇다라면은 뭐 이렇게 양쪽 다 뭐 불편한 상황이 지금 양쪽 다지 않습니까? 한동안은 떨어져 있을 수 있겠지만 안 보고 사는 건 좀 어렵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맞부딪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냥 싸워서 이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부딪히는 상황이 온다면 얘기를 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또 뭐 믿어주는 사람들하고 또 계속 같이 가면서 또 일을 쭉 이어나가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분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분들하고도 다 연결이 되어서 일을 하실 거니까 또 믿어주시는 분들이 또 계시면 또 그만큼 또 힘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방쌤이 잠깐 얘기한 것처럼 저도 한두 번은 이렇게 전화해서 따지면 뭐 내가 그랬니 안 그랬니 이런 얘기보단 사실 확인하고 전화하시길 바란다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도 나한테 이렇게 만약에 할 때는 그거는 상대방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게 두세 번 계속 반복될 때는 내가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성향 때문에 지금 나한테 이렇게 불편한 상황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한테 흥분해서 전화하기 전에 사실 확인 다 하시고 전화를 주면 통화가 더 원활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정도까지만 저는 할 것 같아요. 이런 조언을 드리는 이유는 사업 파트너지 삶의 파트너가 아니잖아요. 어떤 사업이든 방쌤 말처럼 사람을 떠나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지만 사람하고의 관계, 거리감을 어느 정도로 측정하고 두는지는 우리가 그 파트너가 어떤 파트너인지에 따라 달라요. 삶의 파트너기 때문에 사업까지 같이 하는 사람이 있고 그저 사업 파트너기 때문에 지금 함께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그저 사업 파트너라면 본인이 대처하고 마음 쓰는 그 정도를 좀 정확하게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온 힘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진심으로 누군가를 위해야 된다면 본인을 위해야 되는 거지 파트너 사장님을 위할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제3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3자는 이 상대방이 이용하는 멘트예요. 이분한테 따지고 이분을 오해하려고 이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3자의 말이 신경이 쓰이는 거지, 그럴 마음이 없었으면 제3자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거에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마음이 다분한데 그거를 제3자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할 뿐이기 때문에 제3자가 또 나를 어떻게 보는지까지 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다면 본인이 이 사장님을 생각했을 때 조금 더 깊이 있는 관계를 갖고 가고 싶다면, 혹시 사장님 제가 불편하게 해드린 게 있냐, 다른 부분에서 저가 혹시 사장님에게 안 좋은 기분이라든지 상황을 만든 게 있으면 얘기해 달라라고 한 번은 얘기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통하지 않는, 통찰력이 없는 상대방이라면 아주 무미건조하고 단조로운 사업 이야기만 해야 한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되고, 사업 파트너는 능력치에 의해서 합쳐지는 관계예요. 정에 의해서 합쳐지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능력치에 따라서 합쳐지는 관계인데, 그 능력치를 봤을 때 그 상대방이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지금 이 모든 걸 감안해서라도 함께 사업을 해도 되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로 하여금 일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감정적 소모를 너무 일으키는 사람이라면 사업 파트너로 계속 같이 갈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연을 주신 분처럼 이제 사업을 하거나 본인이 직접 뭔가 영업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 사업자, 자영업자, 그리고 그냥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 심리 상담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자영업자이신 분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상담을 할 때는 물론 많은 부분을 우리가 다뤄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 다루는 거는 불안감이에요. 왜냐하면 곧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꽤 오랫동안 살고 계시고 있고, 지금도 그렇고, 이거는 사업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자칫 잘못하면, 또는 내가 걱정을 하지 않으면 일이 잘못되거나 틀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게 걱정에 대한 마술적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걱정을 하면 마치 일이 잘 풀릴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런 생각 때문에 걱정을 끊임없이 해요. 근데 그 걱정이 결국 불안이라는 느낌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심지어 잠을 청할 때조차 불안감을 내려놓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관건이에요. 그게 처리가 일단 되고 나야 그 다음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좀 크게 사업하시는 분들을 상담을 할 때는 먼저 다뤄야 되는 건 감정의 해소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들은 늘 누군가에게 갑일 수는 없잖아요. 대체로 누군가에게 늘 을이었을 거예요. 뭔가 사업을 따와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겉으로 굉장히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이럴지는 몰라도 마음 내면에는 뭔가 내가 얻어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억울함과 울분이 있어요. 그 울분을 한번 터트리는 작업은 필요해요. 그렇게 심리 상담을 많이 진행을 하고요. 내가 나를 이렇게 다독여주지 못한 부분을 좀 같이, 나를 좀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시간을 같이 가지는 심리 상담을 많이 유지하죠. 네. 이번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각자의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하면 다양한 주제들을 알람으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